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40만 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 공부할 겁니다. 한능검에서 자주 나오는 주요 사건 순서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지 확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럼 오늘 이거 배울 거 어디 뭐 참고할 게 있나요? 뭐 교환이 뭔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2주끝장 교재를 사면 엄청난 부록 우리 2주끝장 엔드노트를 드리잖아요. 이 엔드노트는 모두 다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된 내용인데 시험에 가져갈 단 한 건 2주끝장 엔드노트 이것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엔드노트를 펼치셔서 거기다가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에서 6세기 3국의 대립입니다. 3국은 서로 간에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시험에 거의 다 나와요. 4, 5, 6세기로 정리하면 되는데요. 4세기는 역시 이제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입니다. 근초고왕이 전성기이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누구를 죽였어요? 고국 원왕을 죽였죠. 고국 원왕을 사망시켰다 원통의 고국 원왕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은 연도가 371이에요. 고국 원왕. 근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상관없고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어. 죽였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가 다시 이제 중흥을 꿈꾸면서 소수리망의 업적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세 가지 불태율, 불교수용, 태약설립, 율령반포, 불태율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럼 4세기 때 신라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무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무랑이 누구한테 SOS 쳤어요? 자, 왜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내무랑이 도와주세요. 광개토대왕 이래서 광개토대왕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바로 딱 400년에 광개토대왕이 오만의 군사를 이끌고 내무랑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왜군을 격퇴해주고 그때 왜군하고 같이 싸웠던 금강가야가 같이 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가야 오면 금강가야 쇠퇴하고 대가로 넘어가죠. 자, 5세기로 갑니다. 5세기는 이제 고구려 전성기인데요. 바로 광개토대왕부터 시작해서 장수왕 때 최고 전성기를 누리죠. 왜? 한강유역을 차지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이어서 장수왕 때 전성기다. 그럼 아까는 근초고왕이 전성기였죠. 자, 5세기 장수왕 전성기 때는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누가 죽냐면 괴롭게 죽는다. 괴로왕 하면서 죽는다 그랬죠. 백제 괴로왕. 자, 장수왕이 쭉쭉쭉 내려오려고 하니까 나제 동맹을 맺어요. 신라, 백제, 나제 동맹. 바로 비유와 눌지 사이에 나제 동맹을 맺죠. 여기도 눌지와 비유 이렇게 있죠. 자, 괴로왕이 사망을 했어요. 괴롭게. 한강 뺏겼어. 그럼 수도로 옮겨야지.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 문주왕 때 웅진천도 하는 겁니다. 웅진천도는 지금의 공주죠. 자, 그리고 나제 동맹을 이 웅진천도 시기 때 강화하는데요. 바로 동성왕과 소지왕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강화를 했다라는 거 밑에 똑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6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세기는 누가 전성기냐? 바로 신라 전성기입니다. 신라 중에서도 바로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죠. 자, 그럼 6세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백제 무령왕을 좀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무령왕은 빈출입니다. 무령왕릉과 같이 문화재와 같이 나온다는 거. 무령왕 때 무령왕릉 그리고 중국의 남조와 교류해서 벽돌무덤 그리고 이 무령왕릉과 관련해서 또 뭐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을 했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성왕. 마지막 중흥을 꿈꾼 왕이죠. 그래서 성왕 때 한강유역 차지했지만 진흥왕한테 통수받고 배신을 당하고 성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인데요. 요 6세기 때 제일 잘 나오는 신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업적을 두세 개 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다. 뭐 이런 것들. 법흥왕은 율령반포, 병부 설치, 금강가야 멸망. 진흥왕 때는 한강유역 차지, 화랑도를 개편했다, 골품자를 개편했다,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했다. 요러한 세세적인 거 우리 배웠어요.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4, 5, 6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신라의 삼국통일과정도 아주 자주 나와요. 전후 과정을 물어보는데요. 자, 먼저 고구려의 살수대첩, 살수가 청천광이에요. 바로 을지문덕과 관련해서 612년. 자,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해요.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그 감독관, 총지휘관이 영계소문이에요. 그러면서 영계소문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죠.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올려. 자, 그리고 안시성 전투, 양만춘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죠. 요 순서, 살수대첩,
천리장성 축조, 영계소문정변, 그리고 안시성 전투, 당이 쳐들어온 거죠. 살수 대첩은 수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수당의 침입을 고구려가 모두 막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춘추가 넘어가서 나당연합을 맺게 되는데요. 자, 요거 순서 보세요. 1번 나당 동맹을 먼저 맺습니다. 자, 대야성이 함락돼가지고 김춘추가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당나라로 넘어가서 나당 동맹 맺었어. 나당 동맹 맺고 누구 먼저 멸망시키냐? 백제 먼저 멸망시킵니다. 백제 의자왕 때. 여기서 무슨 전투 나와요? 그렇죠. 황산벌 전투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 멸망하고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복도의 검은 바람, 복도흑풍. 복도흑, 풍은 누구냐면 부여풍이라고 이제 백제 왕자를 올린 거예요. 복도흑풍. 자, 백제 부흥운동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백강전투로 부흥운동 진압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자, 고구려 멸망 네 번째 668.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고구려 부흥운동 있죠. 검안고. 검은 눈의 고양이 이렇게 외워주세요. 검안고. 자, 이런 식으로 안승을 특히 이제 보덕국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보덕국. 이거 문무왕이 세워준 거죠. 보덕국의 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당나라가 고구려 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당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나당 전쟁, 매기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벌포에서 쫓아내고 삼국 통일 완성을 하게 된 게 676년입니다. 연도를 다 외워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순서. 나당 동맹 맺고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삼국 통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문왕이 이렇게 있네요. 신문왕은 자주 나오는 빈출왕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면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거,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거, 국학 설치,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공고신일 기억해 주세요. 공고신일. 신일고등학교는 실제로 공고는 아니지만 공고신일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공산전투, 고창전투 아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신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산전투는요, 이제 고려가 세워졌어요. 그럼 고려가 세워졌을 때는 후고구려에서 고려가 온 거니까 고려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요? 후백제와 그리고 신라가 남아있는 겁니다. 후삼국인데요. 자, 고려랑 후백제랑 싸우는데 왕건이 처음엔 졌어. 그게 바로 공산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견훤이 이겼어. 왕건이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장군이 있어. 신순경 장군. 신순경 장군이 왕건 대신 죽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후백제가 승, 고창전투에서는 왕건이 이겼어요. 서로 1승씩 가져갔어. 자, 그리고 나서는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금산사 유폐. 바로 신검이 유폐를 시키죠, 견훤을. 그래서 견훤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를 귀순을 하죠. 고려 쪽으로 가서 내 아들이랑 싸우겠다. 자, 그리고 나서 신라가 항복을 하죠. 그래서 신라 항복 들어가는 거고, 이제 경순왕이 그냥 항복하고 투항을 해버리죠. 그래서 고려에 견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경순왕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1, 2천 전투인데 1, 2천 전투 같은 경우에는 왕건과 견훤이 힘을 합쳐서 누구랑 싸워요? vs 신검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게 1, 2천 전투입니다. 요거 순서 정말 잘 나옵니다. 공고신일 꼭 기억해 주세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 항복, 1, 2천 전투로 마무리. 그렇게 해서 고려가 이제 완전히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자, 그럼 무신집권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집권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신집권기 일어난 봉기 살펴보면, 자,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정중부, 이방, 이민, 최충원, 최후 요 순서만 딱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정중부 시기 때 일어났던 세 개의 난이 있습니다.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망이망소의 난은 모두 정중부 때입니다. 이민 때는 김섬이와 효심의 난이 있는데요. 요 세 개, 김보당, 조이총, 망이망소의. 특히 자주 나오는 거 망이망소의 난. 망이망소의 난 어디서 일어났어요? 공주, 명학소. 공주, 명학, 소죠. 소는 다소 차별받는 지역이라고 했었어요. 공주, 명학, 소에서 망이망소의 난 정중부 시기. 그리고 나서 최충원이 집권했어요. 최충원 집권기에는 이민이 바로 이민이라는 사람이 노비 출신이야. 그러니까 만족이 나도
나도 이제 왕우장상에 올라갈 수 있다. 나도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주인들을 다 죽이자. 이런 식으로 개경에서 만적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만적의 난은 최충원의 산후비를 보고 있습니다. 최광수의 난 모두 최충원 집권기고요. 그리고 최후 집권기에는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강화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정중부부터 이희민까지는 최고 기간이 중방이었죠. 복습해 봅시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이었죠. 자, 그런데 최후가 만든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되게 자주 나와요. 첫 번째, 정방. 정방은 관직을 정해준다. 인사행정. 서방은 글서자, 문신을 등용했던 거.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삼별초. 삼별초는 원래 최후의 집을 지켰던, 도둑 지켰던 야별초가 좌우별초가 되고, 그리고 몽골한테 끌려갔던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신의군이 돼서 좌우 신의군, 삼별초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거란과 몽골의 고려 침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란은 1차, 2차, 3차 정리해 주시고 우리 몽골도 같이 정리할 건데요. 거란 1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희의 외교談判. 그리고 의외로 성종 때라는 거. 우리 성종 때 중요한 거 많잖아요. 성종, 뭐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성종 때 1차라는 거. 서희의 외교담판 뭐 얻었어요? 강동 6주.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현종 때 2차와 3차가 있는데 현종 때 2차 때는 우리가 개경이 함락됐지만 양규의 활약으로 2차는 양규 기억해 주시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습니다. 3차 때는 또 현종 때인데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요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우리 다 막아냈어. 1차, 2차, 3차 막아냈어. 그리고 나서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요거 차이점 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나성은 개경이 띄엄띄엄 북한산성, 남한산성, 수원화성 이런 식의 띄엄띄엄 세운 거를 나성, 천리장성을 이은 거예요. 저기 그 강동육주를 포함한 안록강부터 도련포까지 쭉 이어간 게 천리장성입니다. 마치 만리장성처럼. 자, 그 다음에 몽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몽골은 1차 침입, 박서의 귀주성 전투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차. 그럼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그때 강화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차 때는 바로 김윤우의 처인선 전투 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몽골의 장군 살리타를 사망시켰거든요. 활로 눈을 쐈다 이러죠. 김윤우의 처인선 전투 2차. 자, 그리고 이 3차 침입 때는 경주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때 3차 침입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탔죠. 그리고 5차 침입 때는 또 김윤우가 나옵니다. 김윤우의 충주성 전투. 그래서 충주성에서 관노비들이 열심히 싸웠다. 김윤우가 여기서 이기면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1차 때 귀주성의 박서, 2차 때는 처인성 전투 살리타, 5차 때는 또 충주성 전투. 요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개경 환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화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아요. 자, 일단은 사화는 먼저 첫 번째 무갑자 기묘을사, 무갑기을 요거 외우시고요. 무사화랑 갑자사화는 두 개 다 연산군 때입니다. 자, 무사화 같은 경우에는 조의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간첩 딥스했다. 세조를 디스했다. 연산군한테 세조는 증조 할아버지인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욕해? 이러면서 김종직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치죠.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참시.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죽임을 당해요. 자, 조의제문 나오면 무조건 무오사화예요.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말 그대로 갑자기 일어나는데 너희 어머니 이거 피토하고 돌아가신 거야. 어머니의 그 돌아가실 때 입었던 옷을 막 임사홍이 보여줘가지고 폐비운씨 문제로 나타난 거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중종반정으로 이어지죠. 연산군의 폭정으로. 그 다음에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했어요. 거짓된 공을 지우자, 위훈삭제, 소격서 설치, 혈량과 실시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다가 결국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입는 기묘사화. 근데 이게 좀 기묘하다 이렇게 외워주면 좋은데 조광조 쫓아낼 때 남은 이파리에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걸로 꼴로 이렇게 꼴물로 써가지고 그 나뭇잎을 막 벌레가 갉아먹게 기묘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광조가 왕을 노린다 그래서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기묘사화. 을사사화는 을사년에 일어난 대윤과 소윤의 싸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외척 다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대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왕위에 오르는 인종을 밀은 거고 소윤 같은 경우에는 명종을 밀은 거야. 근데 명종의 엄마가 장난이 아니죠. 바로 문정왕후죠. 문정왕후가 이때 힘이 엄청 셌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윤이 이겼고 인종이 빨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소윤이 승리하게 되고 이 대윤 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줬던 살인들이 같이 정리된 겁니다. 자, 이래서 무갑, 기을 간단한 스토리 알아두시고 무사와의 키워드 조이잼은 갑자사화는 패비윤씨 문제, 왜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김효사화는 조광조, 을사사화는 대윤, 소윤. 그래서 결국엔 소윤이 이겼다. 무갑기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송 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요, 기해예송, 갑인예송,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겁나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갑, 경기갑 라인 맞춰서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해예송 때는 서인이 이겨요. 상복 1년 입자. 원래 1년하고 3년 가지고 싸우는 건데 짧게 입자. 근데 이제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서인은 그냥 9개월 입자고 했는데 남인승을 해요. 한 번씩 이제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서남 이렇게 돼요. 1년 1년 무조건 1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황국은요. 숙종 때 장희빈과 관련해서 막 장희빈 예뻐하면 남인이 올라가고 이런 건데 이거는 스토리를 다 말해주긴 너무 말이 길고 경신왕국은 어쨌든 허적과 허견이 남인 쪽이에요. 얘네들이 너무 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숙종이 미워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막 영모다 이러면서. 서인이 이겼어요. 서인이 이기면서 남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것 때문에 노론, 소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노론은 송시열이죠. 기사왕국은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았어. 원자로 책봉하는데 송시열이 아니되옵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너 죽어라. 그래서 송시열이 사사하죠. 사약 먹죠. 자, 그래서 남인이 승리했어. 자, 그러면 장희빈 예뻐할 때 남인 승. 그리고 나서 갑술왕국은 인현왕후 좀 불쌍해. 그래서 인현왕후로 다시 또 복위시키네. 그러니까 또 서인승. 그래서 서남, 서남서 이긴 순서 기갑, 경기갑, 기해예송, 갑인예송,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갑, 경기갑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개항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제병호 신척인데요. 병인박해, 제너레이션 병인양요 모두 1866 같은 해에 일어나는데 병인박해 엄청난 최대 박해죠. 8,000명이 죽었대요. 절두산에서 목을 자르는 절두산 순교지. 자, 병인박해 이거 흥선대원고 때 일어나죠. 제너레이션 모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선이 평양까지 해서 요거 관련해서 평양에 감사했던 박 교수 여기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이 병인박해 때문에 쳐들어온 겁니다. 강화도에 쳐들어오는데요. 정족산성 나오고 양원수 부대 나올 거예요. 정족산성에 양원수 부대 연결해 주시고 정양. 자, 그 다음에 오펠도 도구 사건.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아주 그냥 그런 외세 배척의 기운이 강해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신미양요입니다. 이 제너로셔무로 사건 옛날에 일어난 건데 그걸 가지고 빌미로 쳐들어와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강화도 쳐들어오는데 자, 그리고 이 광성보는 어제연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어로 외우기도 하죠. 광성보, 어제연, 정족상성, 양원수 이렇게 병제병호, 신척, 마지막 다 싫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양과 통교하는 건 나라를 파는 거다라고 척합의를 건립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 병제병호, 신척 앞글자 따서 반드시 외우세요. 요거 연표 문제 너무 자주 나옵니다. 뭐가 앞뒤인지.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인박해 다음에 병인양요가 바로가 아니라 중간에 제너럴셔머너 사건이 낀다라는 거예요. 병인박해가 1월이고 제너럴셔머너 사건이 7월이고 병인양요가 이제 9월 정도에 일어납니다. 자, 넘어갈게요. 동학농민운동. 한능검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진짜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할게요. 동학농민운동은 1월 달에 고보 지역에서 고보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조병갑이 갑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조병갑이 물세를 받아 만석보를 만들어서 물 사용하는 비용까지 받고 아주 폭정이 심해가지고 조병갑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정봉준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랬는데 고보농민봉기를 해결할 때 이 동학농민군들만 막 잡아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백삼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삼봉기. 자, 그리고 이제 백삼봉기에서 또 이겨가지고 황토현 전투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올 경우에는 황룡촌 전투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황룡촌 전투에서는
장태를 사용했다라는 장태의 사진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장태는 이런 식으로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닭장이에요. 닭장, 큰 닭장. 그거를 막 이렇게 말면서 방패 역할을 한 거죠. 왜냐면 관군이 총을 쏘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장태를 막 밀면서 전진한 겁니다. 그래서 황토현 전투 5월에 전주까지 입성했어요. 전주화야. 그러니까 전주까지 입성하니까 왜 화해의 약속을 했냐면 청일군대가 들어온 거야. 왜냐면 그 전에 청일군대가 이제 같이 들어오기로 약속을 한 조약이 있거든요. 텐진 조약이라고. 그러니까 청나라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 둘 다 들어오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램만 들어줘라. 신분제 폐지해줘라. 토지 좀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전주에서 약속을 해. 그리고 나서 집강소 설치하고 이제 그거 잘 들어주나 하고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호약 들어주려고 교정청도 설치했죠. 하지만 청나라가 철수를 안 하네? 싸워. 청일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일본한테 대항해서 일어난 게 우금치 전투예요. 그래서 점령 후에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반봉건적인 싸움이라면 우금치 전투는 반외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금치 전투예요. 일본군에게 엄청나게 패배하죠. 자, 여기서는 고백토전우 이런 식으로 원래는 고백토룡 전우까지도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능검이니까 고백토 전우 이런 식으로 고백토 전우 이런 식으로 앞 글자 따서 고백토 황으로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황토현, 황룡촌이니까 고백황전우 아니면 고백토전우 이런 식으로 요거 순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근대기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내용이 복잡하죠.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1차 가보, 2차 가보 구분하는 거 자세히 나올 때 있습니다. 자, 1차 가보 때는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청해 연호 사용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2호 예병 현공 6조를 아문으로 바꿔요. 그래서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거죠. 은본이 은. 자, 그래서 탁지아문 나오죠. 재정을 탁지아문에서 일어나 하고요. 노비제도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제 폐지, 그리고 과부도 재혼할 수 있게 악법, 고문과 연좌제를 폐지하죠. 그래서 노비제 폐지와 과거제 폐지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은요. 이 팔아문 이거를 부로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탁지아문이 탁지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팔도를 23부로 조각조각 나눠요. 그리고 재판소 중요하고요. 교육 입국조서 자주 나옵니다. 자, 고종이 우리 교육에 힘쓸 거다라고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면서 아니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네?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 사범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를 만들게 되죠. 요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을미개혁 1차 가보, 2차 가보 을미로 이어지는데 1895년이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의 랴오동반도를 뺏게 되는데 러프독 3국이 야 니네 돌려줘 뭐야 이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돌려줘.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성황후가 친러로 돌아서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여 시해해. 그게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이 이어서 을미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을미개혁의 내용이 양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건양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단발령 위생문제. 그리고 태양력 사용하죠. 양력 사용해서 건양. 그리고 종두법 실시. 이것 때문에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을미의병. 자, 그리고 나서 고종이 나도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게 아관파천이에요. 아관파천이 1896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 컴백. 1897년에 컴백하고 광무개혁입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 황제권을 강화하겠다라고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고 원수부는 이제 고종이 군사권을 다 가지겠다. 이게 원수부고요. 양전사업 지게 중요합니다. 지게. 이거는 근대적인 토지 문서, 땅 문서 근대적으로 지게 아문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까 1차 가보개혁은 은이었죠. 광무개혁은 근본위로 화폐제도를 바꾸려고 했고 각종 실업학교를 설립하면서 뭔가 이런 교육과 산업 쪽에 힘썼다라는 거. 자, 국권 침탈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권 침탈 과정은 러일 전쟁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1904년. 자, 일본이 아까 청일 전쟁 했죠? 이겼잖아요. 러시아만 남았어. 러일 전쟁 하는 거야.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항상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요. 일본이 이겨가고 결국 마지막에 이기죠.
한일 의정서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한일 의정서는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군사 요충지를 일본이 사용하겠다. 군사기지 사용하겠다. 그래서 용산, 뭐 독도 이런 식으로 군사기지 사용합니다. 한반도에 군사 요충지 사용하겠다. 한일 의정서. 그리고 나서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예요. 외교고문, 재정고문. 그래서 메가다는 재정고문이죠. 그러면서 이 메가다가 화폐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티븐스는 외교고문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배 받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망언을 막 하죠. 그래서 나중에 장인한 정명훈이 스티븐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제2차 한일협약인데 을사늑약은 1905년이라는 거 연도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을사늑약은 내용이 뭐예요? 외교권 박탈, 통관부 설치. 우리나라 이제 SOS 못해. 다른 나라랑 외교 못하고 통관부 설치. 그래서 거의 나라를 잃은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 때문에 바로 을사 그 의병이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고종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 만국 그 평화회의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는데 너희들 외교권 없는데 왜 파견했어? 그러면서 고종 강제 퇴위하죠. 요게 바로 1907년에 고종 강제 퇴위하고 다시 맺어요. 고종을 쫓아냈잖아요. 왕도 없고 이제 순종을 올리고 한일 신협약, 뭐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1907년 7월이기 때문에 7조약 연결하시고 이 때문에 이어서 군대 해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미의병, 이거 정미 이어지는 거죠. 을사늑약 때 을사의병, 정미 7조약 때 정미의병.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해산하고 나서 그리고 기유각서는 우리가 구로 끝나면 기입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1919년, 기유각서도 1909년 사법권을 강탈해요. 재판도 이제 일본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경찰권도 박탈하고 그리고 나서 1910년에 결국 우리나라의 국권까지 강탈하는 경술국치로 이어집니다. 요거는 좀 빡세겠지만 여러분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이 을사늑약, 그 다음에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 그리고 나서 군대 해산, 기유각서, 경술국치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제 식민지 통치 3단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헌병경찰은 막 칼을 차고 무단으로 막 통치했던 겁니다. 무단 통치,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단 결석하듯이. 자, 직결 처분권. 바로 재판 없이 직결 처분한다는 거예요. 조선 태형령 꼭 기억하세요. 조선인만 엉덩이 때린다. 태형을 때린다. 굴욕을 주는 거죠. 제1차 조선교육령은 4년만 학교 다녀라. 원래 자기네들은 6년인데 우리는 4년. 너희는 그냥 우미나 교육하겠다 이런 의미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회사령도 1910년에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회사령 선포하죠. 그리고 산림령, 우리나라 나무 캐가고 물고기 다 잡아가고 광업령 이런 식으로 수탈을 해요. 1920년 넘어가면 왜 문화가 붙냐면 이 사이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일본 뭐야? 한국은 지배를 원하지 않나 봐. 아니야, 우리 문화적으로 대해주고 있어. 이런 식의 문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통 경찰제 옷만 갈아입었어요. 경찰 수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언론 출판 오케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간행은 하게 해줬지만 검열은 더욱더 심해졌죠. 2차 조선교육령은 그래도 너희들 학제를 동일하게 해주겠다. 6년으로 늘려줍니다. 치안유지법. 하지만 뒤에서는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와 독립운동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 너무 중요하죠. 요거 우리 죽을 때까지래. 광복 때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에 삼미증식계획. 이거는 일본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먹을 게 쌀이 지금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너희들 증산량만큼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지만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 20년부터 34년까지. 회사령을 이제 폐지하죠. 회사령 폐지. 신고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은행력이 좀 연도가 어렵겠지만 자주 나옵니다. 1928년 우리나라 중소은행까지 합병을 한 거. 우리 이제 국내 은행 못 만들게 한 거예요. 신은행령 28년. 화가 나죠. 여기 나오겠죠? 28년. 자, 그 다음에 1930년 한국신민화. 요거는 일본이 1937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창 2차 세계대전 중이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으로 병참기지화 정책하겠다. 그래서 한국신민 서사 외우게 하고 너희들은 한 몸이야. 내선일체. 일본 성명, 창씨개명. 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요것도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 1936년 조선사상범 한 범이라도 독립운동했으면
감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사상어 구금 예방령 더 황당해. 미리 가둬놓는 거야. 요거는 1940년. 순서 정도. 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폐간. 너희들은 우리 전쟁을 하는데 기지야. 병창기지와 정책 탈탈탈 털어가겠어. 자, 그래서 조선 농지령 그러면서 남면북양 이거 원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남쪽은 면화, 북쪽에는 양을 키워라. 국가총동원법 너무 중요하죠. 병참기지와 정책으로 국가의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 인적, 물적 자원 총동원하겠다. 인적 자원은 뭐 강제징용, 뭐 징병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물적 자원 공출, 금속 공출 모두 이런 거 다 38년 이후로 국가 총동원법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족운동 1910년대. 자, 독립의군부 이제 복벽주의죠. 대한광복회 이거는 공화정을 설립하려고 했죠. 자, 서간도 이건 키워드 정도로 보겠습니다.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경학사, 신민회가 세운 거죠. 북한도에서는 서전서수 명동학교 중강단 중요합니다. 대종교가 중강단 만들었고 연해주는 권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 자, 그 다음에 미주 지역이 요즘 자주 나오는데요. 대조선국민공단 요거 박용만이 만든 거죠. 흥선하는 안창호가 만든 거. 숙무학교 애니캔 농장 이근영. 자, 그 다음에 20년대는 봉오동 전투 6월에 이제 이기고 청산리 전투 10월에 이기고 바로 간도참변으로 복수. 20년에 봉오동, 천산리, 간도참변. 요거 순서를 쫙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련을 겪어요. 자유시 참변, 그리고 이제 3부를 참정신, 참의보, 정의보, 신민보로 성립을 하고 미스야 협정은 독립군 한 명마다 돈 주겠다. 그래서 이 만주에 있는 군벌과 체결을 한 겁니다. 독립군 탄압한 거죠. 미스야 협정. 1925년에 치안유지법, 미스야 협정 둘 다 독립운동 탄압 그리고 3부를 통합을 해요. 그리고 한중연합작전 30년대 이제는 공공의 적이 이제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일본이 적이니까 한국은 지금 한국 독립과 한국은 지금 쌍꺼풀 대박으로 외우라고 했죠. 사도하자, 나도하자 이런 느낌으로 조선혁명군, 국민여동생 조양이 영흥을 즐기고 있다라고 외우라고 했죠. 조선혁명군 양세봉 영흥. 그리고 민족혁명당 이거 의열단 주도로 막 이렇게 혁명을 했던 민족혁명당의 당을 모았죠.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한국광복군은 충칭 임정의 산하부대고. 자,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1942년에 한국광복군에 합류가 돼요. 근데 합류하지 않았던 화북지대 조선의용대가 이제 조선의용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2년에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다라고 할 수 있죠. 저 광복 후 우리 정부 수립 노력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신탁 통치 정해졌죠. 미소공동위원회 열어라. 자,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어요. 뭐 성과가 없었어. 그랬더니 이승만이 섣부르게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해야 된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면 남한만 단독정부 수립되면 북한 있고 남북 분단이 되잖아요. 안 되겠다. 좌우 사회주의, 민족주의, 좌우 합작운동을 하게 됩니다. 좌우 합작운동은 그 멤버 여운형과 김규식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을 해요. 그리고 2차 공동위원회를 2차 미소공동위를 했지만 또 결렬됐어. 아, 한국 문제 어려워. 유엔으로 옮겨. 그래서 유엔에 상정을 했어요. 유엔에서 정해. 유엔에서 그냥 총선거해라. 그랬더니 북한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소련이 우리가 불리해. 그러면서 이 유엔 그 위원회를 북한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엔 소총회에서 그럼 남한만 해. 남한만 총선거가 이제 실시가 결정이 되니까 이러면 남북한 분단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김구 선생님이 남북협상하러 갔지만 결국 실패했고 결국 1948년 50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제헌국회 바로 7월 17일에 국회가 결성이 되고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죠.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 참고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로 간선제로 이렇게 대통령 뽑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만 이렇게 흐름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8회 한능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순서만 정리해드린 거고요. 제가 D-2 한능검 보기 바로 이틀 전 바로 4월 8일 금요일 밤 9시에 D-2 최종 점검 아시죠? 그때 한번 쫙 정리해 드릴 거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 한번 총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꼭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4월 8일 금요일 에듀윌 한국사에서 라이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언제? 금요일. 왜냐면 이번에는 한능검이 일요일이잖아요. 4월 8일 금요일 9시에 만나요. 안녕.